우리 쌀맘 구독자님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올해 41살인데 저도 크면서 엄마한테 주구장창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40이 넘은 지금까지도 엄마의 말이 귓전을 맴돌 정도예요. 엄마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은 어른을 공경하라는 거였어요. 어른들에게 잘하는 게 예쁨 받는 거라고 하셔서 엄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습니다. 도저히 좋게 볼 수 없는 사람도 그래도 어른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 어른도 어른 나름이잖아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공경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된 순간 어른이고 뭐고 그냥 들이받게 되는 거 있죠? 제가 마음이 여린 편이라 누구한테 그렇게 모질게 못하는데 저도 화가 나니까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 여리다고 하는 제가 누굴 그렇게 들이받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들이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들이받았는지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당장 제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어지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머리끄댕이 잡힐 만한 시어머니의 만행, 지금부터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영업을 한 지도 15년이 지난 것 같아요. 꽤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죠. 사실 제가 처음부터 식당 일을 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 대학 나와 취직을 해 직장을 다녔는데 당시 엄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운영하시던 식당 문을 닫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제가 식당을 물려받았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라 그냥 문을 닫기도 아까웠고 우리 외할머니가 그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다 엄마한테 물려주신 거거든요. 물려받은 가게니까 아쉽기도 해서 제가 식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를 도와 식당 일을 했으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장사가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식당 문을 다시 열고 초반에는 진짜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 운영의 안정기로 접어들었고 엄마도 몸에 추스를 쉬고 식당 일을 함께하며 일은 조금 더 수월해졌죠. 거기다 단골들이 변함없이 찾아줘서 매출은 항상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우리 식당 단골은 나이나 직업이 참 다양했는데 그중엔 고시생도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단골이었는데 제가 가게를 맡게 된 뒤로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같은 고시생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정신없이 바쁜 날에는 서빙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2살 위였는데 비슷한 또래의 젊은 남녀이니 저희 사이는 금방 불이 붙더라고요. 그러다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 소식에 우리 집도 그 사람 집도 난리가 났었어요. 엄마는 많이 놀라셨음에도 저희가 인연인 것 같다면서 우리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예비 시모는 저희 사이를 쉽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시모 허락은 받아야 하니 예비실에게 인사를 갔던 날이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노려보시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몰라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창현 씨랑 결혼하게 될 정유경이라고 합니다. 아가씨 참 낯짝도 두껍다. 내가 지금 안녕하게 생겼어? 고시부터서 판검사될 우리 아들이 아가씨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내가 지금 안녕하게 생겼냐고. 그리고 뭐 결혼하게 돼? 누가 니들 결혼 허락해준대?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고함을 치며 화를 내셨고 보다 못한 남편과 예비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엄마, 유령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유령이 착하고 좋은 여자예요. 뱃속에 우리 아이도 있는데 저희 둘로 허락해 주세요. 그래, 화만 내지 말고 이제 태어날 우리 손주를 생각해야지. 손주를 봐서라도 얘네 둘 허락해 줍시다. 허락은 개뿔. 내가 미쳤어요. 아가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우리 아들이 고시생이라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꼬신 거지? 순진한 우리 아들 꼬신 거 아니냔 말이야. 판검사 될 우리 아들이 못해도 그쪽보단 잘난 여자 만나야지. 어떻게 저딴 꼬드김에 넘어가서는. 나는 내 아들 앞길 막은 년이랑 절대 결혼 못 시켜. 절대 안 돼. 어머님은 저희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게다가 저를 남자 꼬신 여우 취급하시는데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힘들게 허락해 주신 걸 아니까 살면서 어머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또 친정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머님도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몇 개월 뒤 아이를 낳고 며느리가 되어 처음 맞는 시모의 생신날이 됐어요. 어머님 생신을 잘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갓난아기를 들쳐업고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려가며 어머님 생신상을 준비했죠. 최선을 다해 차렸으니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반응은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너 내 생일상 차려놨냐? 누가 너 보고 이런 거 차리랬어? 뭐하러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결혼하고 처음 챙겨드리는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아침부터 차린 거니까 좀 드셔보세요.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거 많이 해놨어요. 누가 너 보고 내 생일상 차려달라 그랬어? 난 생각 없다. 너나 많이 먹어라. 그러지 마시고 좀 드셔보세요. 어머님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제가 며느리가 돼서 아직 뭐 하나 해드린 것도 없고 생신상이라도 잘 차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건데. 너 나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으면 이딴 거 차릴 시간에 네가 망친 우리 아들 앞길이나 보상해. 우리 아들 고시만 합격했으면 너보다 더 잘난 여자들이 줄을 섰을 텐데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거 안 보여? 나 생일상이고 뭐고 이딴 거 다 필요 없다. 내 새끼 앞길 망친 거나 물어내. 어머님은 생일상은 안중에도 없고 저를 구박하시기 바빴습니다. 저는 생일을 축하해드려도 사랑받지 못하는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주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그 시간 동안 여전히 저를 구박하셨네요.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망했다는 말을 달고 사셨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참 속상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있고 애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셔도 언젠가는 제 진가를 알아주실 거라 생각하며 어머님이 시키는 건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비동서가 집에 오는 날 음식을 하는 것도 어머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저 인사 올 때는 차 한 잔 내주신 게 전부였는데 동서한테는 거의 잔치상 정도로 음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게 예비동서가 의사였어요. 이제야 본인 맘에 드는 며느리를 본다면서 상당히 휘어지게 음식을 준비하신 거죠. 그런 모습에 서운하긴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손님 맞이를 도왔습니다.
동서는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까칠할까 걱정했는데 성격도 편안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2살 위였는데도 집안 서열 따라 형님이라고 부르겠다고 먼저 말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이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누가 누구한테 형님이라고 불러? 둘째, 네가 지금 쟤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겠다고 한 거야? 네, 어머님. 제가 나이는 언니지만 집안에서는 형님이 큰 며느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형님으로 불러야죠. 됐다. 우리 집안은 집안 서열 같은 거 신경 안 써. 나이도 네가 위인데 굳이 형님이라고 부를 거 없다. 그네 너도 그런 줄 알아. 어머님이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순간 저도 억울했어요. 그 집안의 큰 며느리는 저인데 형님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동서될 분이 형님으로 불러준다니까 저는 좋은데요. 형님으로 부른다고 제가 동서될 분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 문제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게. 너는 그렇게 형님 소리가 듣고 싶니? 네가 쟤보다 뭐가 달랐다고 형님이야 형님이. 시집만 먼저 왔다고 다 형님인 줄 알아. 둘째, 너 잘 들어라. 우리 집은 집안 서열보다 직업이 우선이야. 의사인 너랑 식당 아줌마인 쟤랑 같아? 직업이 천지 차이인데. 쟤한테 형님 소리 할 거 없다. 내 말대로 해. 어머님은 그렇게 딱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 순간 처음 보는 동서 앞에서 낯이 뜨겁고 어머님께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때 동서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어머님 말씀을 신경 쓰지 말라면서 형님으로 부를 테니 마음 풀으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시모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 예비동서 덕에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결혼으로 예비동서가 우리 집 식구가 되고 그 후로도 어머님의 차별은 이어졌습니다. 의사 며느리만 유난히 예뻐하시곤 했었죠. 저도 사람이라 섭섭한 적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죠. 동서가 출산하고 얼마 후에 시댁에서 온 가족이 다 모인 날이었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며느리들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나서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손에는 그 비싼 샤넬 쇼핑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자신의 손에 든 그 샤넬 쇼핑백을 동서품에 떡하니 안겨주셨어요. 쇼핑백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한눈에 봐도 고가의 샤넬백이 들어있었습니다. 얼핏 봐도 1,000만 원 가까이 되어 보이는 고가의 가방이었죠. 어머님은 출산 선물이라며 의사 동서에게 샤넬백을 안겨주시는데 그 순간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손주를 둘 낳았어도 출산 선물 한번 챙겨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한테는 출산 선물 안 해주세요? 저 아이 둘 낳을 때까지 한 번도 챙겨주신 적 없잖아요. 며느리들 선물 주신다면서요. 저도 좀 챙겨주세요. 내가 넣어줄 걸 깜빡했다. 좀 기다려봐라. 어머님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제게는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어머님께 처음 받는 선물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동서한테 샤넬백을 안겨주셨으니 저한테도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한 거죠. 그러나 어머님의 손에 들린 걸 본 그 순간 제 기대감은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손에 들린 건 명품 가방이 아닌 다 뜯어진 장바구니였으니까요. 너한테 준다는 거 깜빡했다. 이거 내가 쓰던 장바구니야. 너 가게 장 볼 때 들고 다녀라. 아님 장바구니 받은 김에 저녁 장거리 좀 사오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동서한테는 비싼 가방 해주시더니 저한테는 고작 다 뜯어진 장바구니 주시는 거예요? 동서도 아끼시는 거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물로 차별하시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그럼 뭐 너도 명품백이라도 받을 줄 알고 기대했어? 꿈 깨라. 너 선물도 사람 급 따라가는 거다. 둘째는 의사니까 그 급 따라 명품 받는 거고 식당 아줌마인 너는 장바구니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식당 아줌마가 뭐가 어때서요? 어머님, 저희 식당 잘 돼요. 식당 하는 게 무슨 죄도 아니고. 사람 직업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 저 정말 서운해요. 네가 서운하면 어쩔 거야? 둘째만 명품 받은 거 억울하고 분하면 너도 성공하든지. 그래도 생각해서 장바구니라고 주니까 말이 많아. 지 주제를 알아야지. 의사랑 밥집 아줌마가 같아. 어머님의 반응에 진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남편이랑 다른 가족들이 달래줘도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우는데도 어머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뭘 잘못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님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그런 일이 있고 어머님께 서운하면서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식당 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가 일을 하니 남편이 주로 살림을 했는데요. 엄마 입장에서는 고시 공부하던 사위가 집에서 살림하는 게 속상하셨나 봐요. 엄마가 중단했던 공부를 해보라며 지원해 주신 덕분에 남편은 몇 년 만에 다시 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고시 준비를 다시 시작한 걸 실행엔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합격하고 말씀드려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남편의 말에 따라 실행엔 일단 비밀로 하고 남편은 엄마의 지원 속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세월이 훌쩍 지나갔죠. 몇 년이 지나도 남편의 합격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번번이 불합격이었거든요. 남편이 고시에서 몇 년째 낙방하는 것과 반대로 제 식당은 나날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식당이 잘 된 덕분에 본점까지 열게 됐어요. 기분이 좋아지신 친정엄마는 축하 파티를 하자면서 사돈까지 불러 한턱 내시겠다 하시더군요. 시모는 물론이고 시댁 식구까지 오랜만에 한자리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화기애애하게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혼자만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내내 표정이 안 좋더니 결국 분위기를 깨는 말을 꺼내더군요. 사돈, 식당이 잘 되니까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분점까지 내니 얼마나 좋으세요? 좋다마다요. 저 혼자 했으면 안 됐을 텐데 유경이가 식당 운영을 야무지게 잘한 덕이에요. 또 우리 사돈네 분들도 신경 써주신 덕분에 저희 식당이 이렇게 잘 됐다 싶네요. 감사합니다, 사돈. 근데 그 집 식당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식당만 잘 되면 참땡인가요? 사위한테는 너무 무심하신 것 같아요. 예상 못한 시모의 말에 엄마는 크게 당황하셨어요.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제가 우리 이서방한테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요. 뭘 얼마나 신경 쓰시는데요. 본인들 식당 잘 되는 것만 알지 우리 창현이 위해서 뭘 해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애가 착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는 거지. 다른 남자들 갖다 써봐요. 고시 공부식이나 했던 애가 지 마누라 대신해서 살림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판검사 된 애를 사위로 데려갔으면 어떻게든 밀어줘야지.
우리 애를 그냥 두실 거냔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향해 핏대를 세웠어요. 어머님이 저렇게 나오시는데 황당하고 화도 났습니다. 우리 엄마 지원받아서 본인 아들 고시 준비하는 건 모르고 퍼부어대시는 거잖아요. 한마디 할까 하다가 남편이 알아서 이야기하겠지 싶어 기다리는데 남편은 가운데서 눈치만 보일 뿐 입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편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만 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던졌어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잘못 말한 게 뭐가 있어? 니들 식당만 잘 되고 내 새끼는 살림만 시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어른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딜 감히 며느리가 숟가락을 던져? 이러니 사람 직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다. 밥 장사나 하고 있으니 교양이 있을 리가 있나? 네, 저 식당에서 교양 없어요. 그러는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교양이 넘치셔서 사돈이 준비한 자리에서 우리 엄마 면전에 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요? 뭘 좀 아시고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아시냐고요. 여보, 당신은 왜 입을 꼭 다물고 있어?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따지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당신 고시 공부하라고 처가에서 돈 받는 거 왜 말 안 해? 그러자 시모는 당황하고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집에서 우리 창현이 공부하라고 돈을 내준다 이 소리야. 네, 집에 있는 사위 안쓰럽다고 엄마가 몇 년 전부터 돈 대주셨어요. 이 사람이 합격하면 말하자고 해서 그 돈을 숨겼던 건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오시니 더는 숨길 수가 없겠네요. 벌써 몇 년째 엄마가 남편 공부하라고 돈 대주고 계세요. 엄마가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지원해줘도 합격을 못하는 어머님 아들 잘못이라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제야 남편은 부끄러운지 저를 말리더군요. 당신 그만해.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왜 이래? 왜 이래? 내가 못할 만했어? 이런 건 당신이 말했어야지.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때 시모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됐다.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럴 거면 다른 살길을 찾아줘야지. 언제까지 고시 공부만 하게 줄 것도 아니고. 사부인 안 그렇습니까? 똑똑한 사위 대접 끝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시모가 저렇게 나오는데 진짜 정이 떨어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군요. 어머니, 우리 엄마도 저 사람한테 할 만큼 해줬어요. 뭘 더 어쩌라고요.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고시 합격도 못하는 아들 앞길은 어머님이 찾아주시라고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모에게 화를 내고 죄인처럼 앉아있는 친정엄마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지 아들만 감싸고 도는 시모와는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식사 자리를 뛰쳐나오고 난 뒤 머리를 식히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서 생각도 못한 일을 겪었죠. 집에 들어가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저한테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야, 너 아까 그 행동이 그게 뭐야? 우리 엄마가 말을 좀 심하게 하긴 했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야.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그래야겠어. 지금 당신이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내가 아까 누구 때문에 어머님한테 화냈는지 몰라서 그래. 어머님이 그런 말 할 때 당신이 먼저 나서줬으면 됐잖아. 우리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데 어떻게 입 꼭 닫고 그걸 보고만 있어. 당신이 먼저 나설 수도 있었잖아. 우리 부모님 앞에서 팔리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장모님이 돈 대줘서 몇 년째 공부하는데 계속 떨어진다는 말을 어떻게 해. 그 일은 비밀로 하기로 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떠벌릴 일이야. 그럼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몰아세우는데도 내가 당신 비밀을 지켜줬어야 한다는 거야. 난 아까 당신이 나설 줄 알았어. 그렇게 남일처럼 가만히 있을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시댁 어른들 있는 데서 숟가락 던지고 자리 막 차고 나간 건 잘한 거냐? 너 당장 나랑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왜 사과를 해? 뭘 잘못했다고? 가족들 앞에서 네 남편 고시도 합격 못하는 멍청이 만든 거 그거 사과해. 그리고 우리 엄마 앞에서 소리 지른 것도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빌기 전까지는 나 당신이랑 말 한마디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애들 아빠는 되레 저한테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본인 망신당했다고 저한테 화를 내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화도 나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남편하고 시모한테 사과를 하겠어요. 모자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조금 더 굽히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친정엄마 마음은 달랐나 봐요. 그날 사돈한테 한 소리 들은 게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며칠 뒤 남편에게 분점 운영을 맡기겠다고 하셨거든요. 사위를 위해 뭐라도 한 자리 내주고 싶은 마음이셨나 봅니다. 전 엄마 뜻에 반대를 좀 했습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 후 바로 고시 공부를 시작해서 사업은커녕 사회생활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식당 운영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엄마가 사위에게 맡겨보자고 하셨고 무엇보다 남편이 직접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자기도 뭐 하나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데 더 반대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 뜻대로 가게 본점 운영은 남편이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시모가 고맙다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집안일 시킬 거 아니면 저한테 연락도 한 번 없던 분이 저를 찾아왔으니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저희 가게까지는 어쩐 일 있어요? 저한테 뭐 볼 일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 네, 다른 건 아니고 너한테 줄 게 있어서 왔다. 이거 받아라. 어머님은 큰 쇼핑백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가죽 가방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내가 넣어주려고 큰맘 먹고 산 거야. 마음에 들지? 사실 너한테 선물 하나 해줘야지 하면서도 그동안 뭐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말이다. 그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저한테 이런 선물을? 뭐 딴 건 아니고 우리 창현이가 네 식당 분점 맡았단 말 들었어. 그게 고맙기도 하고 겸사겸사해서 주는 거야. 결혼하고 우리 집 큰며느리 노릇 잘해준 것도 생각나고. 어머님이 처음 주신 선물을 받아서일까요? 갑자기 감정이 복받치더라고요.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선물까지 챙겨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뭘. 나도 너한테 잘한 건 없는데 뭐. 암튼 지난 날은 다 잊자. 앞으로도 우리 집 며느리 역할 잘해달라고 주는 거니까 받아둬라. 그럼 난 이만 간다. 어머님은 선물을 남기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건네주신 선물을 보는데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솔직히 예전에 동서한테 주신 선물에 비하면 진짜 보잘것없는 가방이었거든요. 유행도 다 지난 디자인이고 비싼 명품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를 생각해서 선물을 주셨다는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매번 어머님 구박만 받다가 처음으로 며느리 대접을 받아 감격했죠. 그 뒤로 어머님은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남편이 분점 사장이 됐다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으신지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건 물론이고 저를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지셨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끔찍하게 대해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신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식당 사장 시켜줬으니 초반이야 저한테 잘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숨겨왔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매일 전화를 해서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나. 한 번은 아예 백화점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가보니 비싼 밍크 코트가 있는 매장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큰애야, 여기 밍크 좀 봐라. 다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니? 어머니 밍크 사 입으시게요? 밍크 별로라는 사람도 많던데요. 가격만 비싸고요. 그리고 밍크가 한두 푼이 아니니까 다른 거 사시는 게 좋겠어요. 얘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밍크를 사? 이건 네가 사주는 거지. 니네 식당 잘 나간다면서? 그럼 네가 나 밍크 하나 해줘라. 너 솔직히 결혼할 때 나한테 뭐 특별히 해준 것도 없잖니? 이번 기회에 며느리 노릇 좀 해. 곧 있으면 나 칠순인 거 알지? 그거 맞춰서 선물해라. 알겠지?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 부담스러워요.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애들 아빠랑 상의도 좀 해보고요. 상의는 무슨 상의? 창현이한테 부담 주지 말고 네 선에서 해결해. 잘 나가는 식당 사장이 시어머니한테 밍크 한 번을 못 해주냐? 며느리 노릇할 거면 돈 쓰면서 제대로 해. 그럼 밍크 해주는 걸로 알고 있으마. 시모는 본인 할 말만 했습니다. 졸지에 1,000만 원이 넘는 밍크 코트를 선물하게 된 저는 당황하고 좀 당혹스러웠어요. 마치 맡겨놓은 듯이 구는 태도에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달라진 줄 알고 좋아했는데 여전히 제게 함부로 하는 걸 보고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속이 상했지만 남편이 있어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자기 일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좋아서 시모의 행동도 다 참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 사람은 초기엔 좀 우왕좌왕했어요. 사업도 처음이고 사회생활 자체가 처음이니 식당 운영에 적응하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금세 익숙해진 듯한 모습을 보였고 나중에는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매일 야근을 했어요. 어떻게든 분점 매출을 올리겠다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야근을 했는데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걸 보니 남편이 참 자랑스럽고 일을 맡기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일을 맡기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남편이 있는 분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남편이 지금 손님하고 싸우고 있다면서 빨리 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가보니 남편이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일단 남편을 진정시키고 상황부터 수습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게 손님과 다툰 거라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싸운 건지 알아야겠으니 물어보는데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어쩌다가 손님하고 싸웠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알려줘야 해결을 하지. 됐어. 분점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분점 직원들도 눈치를 볼 뿐 누구 하나 싸운 이유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퇴근할 시각에 가게에 남아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거라도 봐야 싸움이 일어난 이유를 알 것 같아서요. 영상을 보는데 남편과 다퉜다던 손님이 어떤 여직원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남편이 손님에게 달려들어 시비가 붙은 거고요. 일단 싸움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대충 알겠더군요. 그래서 영상을 끌까 하다가 왜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가게 CCTV 영상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이상한 쪽에 며칠 전 날짜까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화면 속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업을 마친 어두운 가게 안에서 남편과 여직원이 키스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CCTV 영상 속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남편을 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 남편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시키지도 않은 야근을 했는지, 손님에게 주먹질을 한 이유까지 전부 다요. 직업도 하나 없는 게 안쓰러워 분점 운영을 시켰더니 저를 속이고 뒤에서 이러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남편이 불륜이라니요. 그 영상을 확인하고 몇 시간을 돌이 된 듯 앉아만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어쩌면 제 오해일 수도 있고 어쩜 그렇게라도 신랑을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날이 되어 다른 직원들에게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불륜이 맞다고 저만 빼고 다들 알고 있었다면서요. 이 지경이 된 사실까지 알고 나니 남편의 불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 불륜도 모르고 믿고 산 제가 너무나도 바보 같더군요. 그래서 며칠을 숨지겨 울었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시모의 구박도 꼭 참고 견뎠는데 그 사람을 믿은 제가 너무 멍청하고 후회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조금도 의심 못한 제가 등신 같았죠. 그런데 한참을 울다 보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나 싶은 거예요. 잘못한 건 그 인간인데 제가 질질 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혼 소송에 상간 소송까지 걸어 남편과 그 불륜녀에게 제대로 복수해줘야겠다 다짐했죠. 저는 그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외도 증거를 모았습니다. 허술하게 불륜 증거는 어찌나 많이 흘리고 다녔는지 증거를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블랙박스며 둘이 찍은 사진, 영상까지 싹 다 모아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한 방 먹일 생각으로 정신없는 찰나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모는 다짜고짜 자기 칠순을 어떻게 할 거냐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예, 너 곧 내 칠순인 거 알지? 준비는 얼마나 했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준비해 놓은 거야? 어머니, 실은 제가 지금 어머님 칠순을 준비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이런 건 애들 아빠나 동서네랑 상의하시면 안 될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내 큰 며느리를 두고 내가 누구랑 이런 상의를 해. 그리고 창현이 요즘 가게 일로 바쁜 거 모르냐? 어디 그뿐이야? 네 동서가 사람 살리는 의사인데 한가하게 내 칠순 잔치 준비나 해야겠어? 이런 일은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주제에 이런 거라도 해야지. 허드렛 일할 널 주고
왜 의사 며느리 고생을 시키냔 말이다. 그럼 저는 허드렛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됐어요. 저 지금 이런 일로 신경 쓸 겨를 없으니까 어머님 칠수는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야,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게 사업 좀 된다고 시애미한테 대들어. 시끄럽고 내 칠순 네 식당에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친척들부터 계모인 사람들까지 전부 부를 거니까 잔말 말고 손님 대접 신경 써서 준비해. 전화를 끊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터져나왔어요. 지 아들이 이혼소송당할 줄도 모르고 칠순잔치로 준비하라는데 어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진상을 부리는지 실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시모 칠순날 제대로 된 선물 한번 해줘야겠다 싶은 거예요. 날 두고 바람 피운 남편, 그리고 날 우습게 하는 시모까지. 날 우습게 본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면 그날이 딱이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시모 칠순에 완벽하게 한 방 먹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시모 칠순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둘에게 당한 걸 제대로 대갚아주고 싶어서 진짜 이를 갈고 준비했어요. 제 식당 손님도 받지 않고 음식이며 꽃이며 입이 떡 벌어지게 차렸습니다. 시모는 제 속셈도 모르고 본인 칠순삼을 보고 좋아 죽더라고요. 네가 웬일이냐? 네 주제에 내 칠순잔치를 이렇게 잘 꾸몄어? 너도 이럴 때는 좀 쓸모가 있구나. 그럼요. 어머님 칠순이신데 제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어머님, 칠순 정말 축하드려요. 그 말에 시모는 한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런 표정은 처음 봤다니까요. 얼마 후 자기 칠순잔치에서 어떤 꼴을 당할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걸 보니 되게 우습더라고요. 어느덧 칠순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때가 복수를 할 타이밍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시모를 위해 준비한 커다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시모는 거기에 밍크코트가 담긴 줄 알고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곧 시모는 쇼핑백에 담긴 선물 상자를 열었고 때마침 비명이 들렸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얘, 너 이 안에 뭘 넣어놓은 거야? 어머님은 그 안에 넣어놓은 걸 보고 경기를 할 듯 놀라시더군요. 제가 그 안에 뭘 담았는지 아시나요? 다름 아닌 남편의 불륜 사진을 넣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상간이와 뽀뽀하는 사진이며 거의 반 벗고 있는 사진까지 싹 다 넣어놨죠. 본인 아들이 딴 년이랑 그러고 있는 사진을 보고 시모 얼굴은 사색이 되더라고요. 야, 너 이게 다 뭐야? 감히 시어머니 칠순에 장난을 쳐. 제가 어머님 칠순에 어떻게 장난을 쳐요? 장난 아닌데. 아직 놀라시기엔 일러요. 그때 식당 TV로 남편이 딴 년과 키스하는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 영상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시모는 입을 딱 벌리며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놀라시기엔 이르시다고요. 저것 좀 보세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제 식당 본점에서 저 짓을 하고 있었지 뭐예요. 어머님이랑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손님들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틀어드렸어요. 괜찮죠? 너 돌았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네 남편이 딴 여자 만나는 걸 알았으면 조용히 해결할 일이지. 감히 내 칠순잔치에서 이런 짓을 해. 네 년이 뭔데 집안 당신을 시켜?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능력 없는 어머님 아들이 딴 년까지 만나고 다니는 게 집안 망신이죠. 아들을 혼내셔야지. 왜 저한테 이러세요? 너 이년,
너 이러려고 내 칠순잔치 네가 하겠다고 한 거냐? 이 나쁜 년.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지? 내가 네 년 가만 안 둘 거야. 시모는 집안 망신이라며 악을 쓰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아서니 고난지 개거품까지 물며 제게 쏘아대는데 진짜 혼자 보기 아까운 광경이었습니다. 못된 년. 볼 거 없는 년 그래도 며느리라고 받아주니까 네가 이렇게 우리 뒤통수를 쳐.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은혜도 모르는 게 누군데요? 무능력한 인간도 남편이라고 가게 사장시켜줬더니 딴 년 만나고 다니는 건 어떻고요? 어머님 아들만 하겠어요? 당신 그만 못해. 어쩐지 요 며칠 이상하다 했어. 너 내 부윤 까발리려고 그런 거지? 야, 이제 소원대로 됐으니까 그만 좀 해라. 내가 딴 여자 만난 거 네 잘못도 있어. 몰라. 너 만나서 내가 고시 합격도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미안하지도 않냐. 내 핑계 대지 마. 당신 머리가 나빠서 고시 합격 못한 걸 왜 내 탓을 해? 그나마 나랑 우리 엄마 덕에 직업이라도 갖게 된 걸 감사한 줄도 모르고 딴 년이랑 눈이 맞아. 나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이혼해서 거제꼴로 내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 이혼 소리에 남편이 방방 뛰었습니다. 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네가 뭔데 이혼을 들먹여? 내가 너랑 갈라설 것 같아?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 그래, 내 새끼랑 사는 걸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어딜 감히 네가 먼저 이혼을 입에 올려. 그동안 우리가 봐준 건 생각도 안 하고 고작 그깟 식당 하나 잘 된다고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너 빨리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아, 당장 안 빌어? 사과는 당신들이 나한테 해야지. 그동안 나랑 산 게 복인 줄도 모르고 헛소리들 하는데 그거 후회하게 해줄게. 두고 봐. 제가 선포한 복수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내 곧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에 위자료를 청구하고 거기다 상간소송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끝까지 수치를 모르더라고요. 제 재산에 눈이 멀었는지 아주 비싼 변호사를 써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요. 근데 좋은 변호사 써봤자죠. 본인이 한 것도 없이 제가 벌어온 돈이나 축내며 살았는데 대체 뭘 인정받겠어요. 솔직히 남편이 군정 운영을 얼마나 개판으로 했는지 번 돈보다 이은 게 더 많았거든요. 저는 소송에서 그런 점들을 다 주장하면서 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액의 위자료와 양육권까지 전부 다 제가 가져올 수 있었지요. 그나마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것마저도 쫓겨나고 남편은 순식간에 갈 곳 잃은 처지가 됐습니다. 그제서야 다 본인 잘못이라며 시모까지 데려와 비는데 그 꼴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유경아,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 좀 하자. 그래도 우리가 애 낳고 산 세월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만 나 용서하고 재결합하자, 응? 나 당신한테 위자료 주고 식당에서도 쫓겨나고 완전 거지꼴이 했단 말이야. 그래, 큰애야. 우리 정말 거지꼴 됐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우리 좀 받아줘라. 아, 가족 좋다는 게 뭐니? 가족이요? 거머님이 언제 저 가족으로 생각이나 하셨어요. 아들 앞개망친 며느리라고 욕하고 부려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진짜 없어 보이세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다면서.
아주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살아봐. 그래봐야 그 인생 망하기밖에 더 하겠어. 아, 아니지. 지금이 밑바닥이니까 더 내려갈 곳도 없겠다. 그리고 경고하는데 다신 나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진짜 경찰한테 끌려갈 줄 알아. 남편과 시모는 잘못했다고 빌고 저는 그걸 떼어내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소금도 뿌리고 쫓아냈는데도 정신 못 차리길래 결국은 경찰한테 질질 끌려나갔네요. 그럼 조용히나 살지.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저 때문에 지들 인생 쫄딱 망했다고 저를 원망하며 산다고 하네요. 지들이 자초한 걸 아직도 모르니 참 불쌍한 인생이죠? 이제는 개가천선하는 것보다 멍청한 그 모자가 평생 주제 파악 못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불행하게 고생 좀 제대로 하면서요. 그렇게 오랜 세월 묶여있던 그 조 모자에게서 벗어난 뒤 제 인생은 날개를 단 듯 더 잘 풀리고 있습니다. 가게도 남부럽지 않게 잘 되고 있고 곧 지점 하나를 더 열 예정이거든요. 진작 이렇게 홀가분하게 살걸. 남편이 뭐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 구박을 다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어른을 무조건 공경하라셨던 우리 엄마도 시모에게 한 방 먹인 걸 정말 잘했다고 하세요. 본인 속이 다 시원하다면서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일 그리고 친정엄마 모시면서 남은 인생 알차게 꾸려가고 싶어요. 혼자 걸어갈 제 인생 더 잘 풀리라고 응원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챙기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